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조금 숨 고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우러 떠나봐야겠죠.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엔비디아 하락에도 끝나지 않는 질주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2거래일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간밤 전해진 미증시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전일 장막판 매도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의 유입으로 인해서 갭상승 출발한 후에 평온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빅테크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구박을 받았던 애플과 테슬라가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또 그동안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장중 한때 $900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전일 무너진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가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가 금융사들은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 가정을 즉시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 재무부의 채권 경매는 이어졌는데요. 재무부가 실시한 $430억 규모의 7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고요. 강력한 수요가 몰리면서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응찰률이나 간접 수요가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고요. 어제 사상 최대 규모의 5년물 국채 입찰에 이어서 이번에도 미국 채권에 대한 강력한 해외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미국 국채 금리는 최근 7거래일 중 6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자 갭상승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요. 하지만 장 막판에 전거래일과는 다른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거래일 장 막판에 30분 기습적 투매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던 뉴욕 증시에서 어제는 장 막판에 30분간 기습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우존스는 1%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또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2%대 폭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양시장 수급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축소하면서 코스피 대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블록딜 악재로 급락했던 알테오젠이 반등에 성공하고 또 한미반도체 영향으로 중소형 반도체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스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없는 굴에는 토끼가 왕이죠. 반도체 투탑이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장대 양봉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있는데요. 먼저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 차트 보시면요. 상한가에 현재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주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니델럽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덤핑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국내 신재생 관련주들이 오래간만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먼저 대명 에너지를 대상으로 해서 SDN, 유닛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신재생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세종시 이전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전일 시간일부터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세종시 관련주들이 금일 장중에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장인 프롬파스트가 전일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죠. 전일 시간의 상한가에 이어서 금일도 장중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라테크, 영보화학과 같은 세종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바이오가스 관련주인 GNC 에너지 보실 수가 있고요. 우주항공 관련주인 세트렉아이, 보안 관련주인 센즈랩,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로는 HLB 이노베이션, 그리고 DXVX, 그리고 HLB 바이오스텍, 그리고 바이넥스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화폐 가치의 척도죠. 그런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152엔까지 치솟았고요. 우리나라 환율도 현재 1350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연준의 비둘기적 태도에 따른 글로벌 긴축 완화 분위기 속에 상대적 달러 강세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가 눈을 뜨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음모론자들 가운데서는 현재 상황이 과거에 우리가 IMF를 겪었던 그 동아시아 경제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도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세계 10위권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허무하게 환율 공격에 무너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환율이 결코 증시에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고요. 또 증시에 대한 버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이제 환율까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죠. 증시가 급격히 무너질 신호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고점 신호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분할 차익이나 단기 스윙 전략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들이 있었는데 종목 확인하고 갈게요. 자, Y스킨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오늘 추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목표가 이상의 큰 상승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엔 금일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 테마의 동반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고속 반도체 검사 핵심 부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TSE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TSE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T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표가를 제가 69,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TSE 같은 69,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Y시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포토레스트 개발을 완료한 그러한 기업이죠. 초미세 반도체 공정의 차세대 핵심 소재로 그 EUV 광원용 소재 2종이 본격적인 산업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차트 보시면 전일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에 금일 또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금일 조정 음봉으로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17,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상방으로 여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을 한 번에 챙겨주셨는데요. TSG 목표가 69,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챙겨가도록 하고요. YC킴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추가적인 상방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종목도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로스 아이바이오 볼까요?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당일날 슈팅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이 전략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파로스 얼음바이오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동종목 어제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12시 반경부터 11%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차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제시해드린 목표가 23,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얼음 바이오도 땡을 해주신 덕분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챙겨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새로운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사는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요. 약 20년이 넘는 이러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탑티어형 장비 공급 레퍼런스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정지 양극재 품질 자동 검사 분석 장비를 첫 해외 출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럽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극재 생산 시설에 대한 솔루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가 핵심인 바이오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러한 석유화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조물류 자동화 솔루션의 전방 산업 확장에 따른 수주 호조세라든가 반도체 회복 사이클이라든가 후공정 소프트웨어 신규 진출에 따른 이러한 두드러진 탑라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러한 증거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지금 전일 상한가를 터치하고 오늘 윗꼬리가 크게 달렸지만 지금 이 자리 48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3,600원 라인이 되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빠른 반등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 4,7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3,1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목표가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약주는 코닉 오토메이션 받아보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 4,700원까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해서 정말 달달했고요. 또 내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